대왕대비 마마, 살려주소서. 제발 살려주소서. 바닥에 엎드린 노파의 비명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리는 높은 자리에서 그 여인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행랑채에 가뒀던 정실부인 윤 씨였죠. 환양녀라며 찬밥을 던져주던 그 여인이 지금은 죄인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관용을 청했지만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관비로 강등하라. 윤 씨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행랑채에서 이를 악물고 다짐했던 그날을 반드시 이들 위해 서리라. 환양녀에서 대왕대비가 된 여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청나라에서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죠. 하지만 집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돌팔매질이었습니다. 환양녀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마을 사람들의 고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20살 서리는 양반가 서녀였습니다. 아버지 서판서의 딸로 그래도 집안 식구로 살았었죠. 하지만 청나라에서 돌아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정실부인 윤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혐오가 가득했어요. 더럽혀진 몸으로 어찌 이 집에 들어온단 말이냐? 윤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소녀는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 어미는 이미 죽었다. 윤 씨의 말에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끌려간 충격으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제 너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 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윤 씨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것을 사랑방 뒤편 행랑채에 처박아 두어라. 밖에 나다니며 집안 망신시키지 못하게 하라. 예, 마님. 하인들이 서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린은 질질 끌려가며 집을 둘러봤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랑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죠.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인이 저녁상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상 위에는 찬밥과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이게 저녁입니까? 환양녀 주제에 따뜻한 밥을 바라나? 나인은 비웃으며 상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밥을 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꾹 삼켰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행랑채에 갇혀 빨래와 청소만 했어요. 담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 환양녀 말이야. 청나라 놈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쯧쯧 차라리 죽었으면 집안 명예라도 지켰을 텐데 그런 몸으로 어찌 살아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리는 빨래를 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친구 양반 부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서리는 사랑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서린아, 나와서 이분들께 차 시중을 들어라. 서린이 사랑방에 들어서자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저게 그 환양녀. 얼굴은 멀쩡하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설인의 귀를 찔렀어요. 윤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저것이 우리 집 수치다. 서녀 주제에 끌려가서 청나라 놈들 시중이나 들다 왔지. 정말 뻔뻔하네요. 그런 몸으로 어찌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부인들의 말이 칼처럼 설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한 부인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것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호호, 그러게요. 설인은 그 순간 모든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 부인들의 얼굴, 그들의 비웃음.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욕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숙인 채 사랑방을 나왔어요. 밤이 되어 행랑채에 홀로 남았습니다. 설인은 창문 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저들 위에 서겠다. 어둠 속에서 설인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환양녀의 복수는 이미 그날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여전히 행랑채에 갇혀 지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께서 지방 순행을 나오신다는 소식이었죠. 임금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던데 병자호란 이후 백성들을 위로하시려 각 지방을 도시는 중이라네. 마을 사람들이 들썩였습니다. 모두들 길가에 나가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설인은 윤 씨의 명령으로 행랑채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환양녀 주제에 임금님을 뵐 자격이 있느냐? 감히 밖에 나오지 마라. 윤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인은 작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가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왕의 행렬이 지나갈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설인은 그저 행랑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조선의 백성인데 임금님을 뵐 자격조차 없단 말인가. 설인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마을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을은 조용해졌고 설인도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이다. 자객이 나타났다. 임금님을 지켜라. 칼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설인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멀리 주막 쪽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검을 휘두르며 싸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자객이 임금님을 습격했구나. 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설인의 행랑채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죠. 쿵!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살려주시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설인은 망설였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가?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설인은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죠.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옷감의 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설인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금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을 수색하라. 자객과 함께 도망친 자가 있다. 금군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인은 결단을 내렸어요. 문을 열고 남자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남자가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설인은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다락으로 옮겼습니다.
행랑채 천장에는 작은 다락이 있었거든요.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금군들이 오고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급히 남자를 다락에 숨기고 사다리를 치웠어요. 잠시 후 금군들이 행랑채 앞까지 왔습니다. 쿵쿵쿵.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어요. 문 열어라. 서리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수상한 자가 이쪽으로 도망쳤다. 혹시 보지 못했느냐? 금군 대장이 서린을 노려봤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금군 대장이 행랑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안에는 서린 혼자뿐이었죠. 여기 누가 사느냐? 소녀는 환양녀입니다. 서린의 대답에 금군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환양녀라고? 금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더럽다는 듯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갈 필요 없다. 가자. 금군 대장이 손을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환양녀가 사는 곳은 더럽다고 여겼던 거죠. 금군들이 떠나자 서리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후 서리는 사다리를 걸고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남자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서리는 천을 찢어 남자의 상처를 감았습니다. 청나라에서 부상자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고맙소. 남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리는 물을 떠다주며 남자를 살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서린의 말에 남자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서린의 얼굴이 보였죠. 남자는 서린의 눈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여인의 눈빛, 예사롭지 않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몰래 남자를 간호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밤에는 다락으로 올라가 남자를 돌봤습니다. 남자의 상처는 점점 나아졌죠.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옷감, 말투, 손의 쥔검, 모든 게 고귀한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밤 남자가 떠나기로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남자는 허리춤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옥패였어요. 이것을 간직하시오.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서리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패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이것은 왕실의 물건이 아닌가? 서리는 순간 남자의 정체를 짐작했습니다. 남자는 창문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서린을 돌아봤어요. 경의 눈빛을 보니 경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요. 살아남으시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옥패를 꽉 쥐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행랑채에서 지냈어요. 그날 밤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패는 이불 속 깊이 숨겨두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관아에서 나오셨다. 하인들이 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여러 명의 나조를 거느리고 들어왔죠. 윤 씨가 황급히 나와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린이란 여인이 이 집에 있는가? 관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린은 환양녀로 행랑채에 있습니다만 대궐에서 부르신다. 당장 데려오라. 예, 네, 대궐에서요?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양녀를 대궐에서 왜 부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명이시니 거역할 수 없소. 당장
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인이 행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소녀가 설인입니다. 따라오시오. 임금께서 부르셨소. 관리의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윤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설인은 관리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윤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설인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궐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설인은 가마에 타고 갔어요. 평생 가마를 타본 적이 없었기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설인은 품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대궐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설인은 숨이 막혔어요. 화려한 정각들, 붉은 기둥, 푸른 기와 모든 것이 장엄했습니다. 내관 하나가 설인을 맞이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내관은 설인을 어전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전 앞에 섰을 때 설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이 떨어졌죠. 설인은 천천히 어전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대전 안에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상에는 설인이 그날 밤 숨겨졌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 임금이었습니다. 설인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소녀 설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드시오. 인조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들자 인조와 눈이 마주쳤죠. 그날 밤 경이 과인의 목숨을 구했소. 인조의 말에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자객들이 과인의 행렬을 습격했을 때 과인은 가까스로 도망쳤소이다. 경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그날 밤 목숨을 잃었을 것이요. 설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조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인은 은혜를 갚고자 하오. 경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대신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설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봤죠. 소녀를 후궁으로 삼아주소서.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놀라 서로 쳐다봤어요. 후궁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저 여인은 환양녀입니다. 환양녀를 어찌 후궁으로 삼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왕실을 욕되게 하는 일이옵니다. 대신들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설인의 눈을 보고 있었어요. 설인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강한 의지, 굴하지 않는 정신. 인조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태종 앞에 무릎 꿇었던 자신,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굴욕. 설인도 환양녀라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인과 같구나. 인조는 결심했습니다. 경의 청을 들어주겠소. 전하. 대신들이 다시 항의했지만 인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과인의 목숨을 구하느니요.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 아니겠소? 하오나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과인의 뜻은 정해졌소. 인조가 내관을 불렀습니다. 설인을 수건으로 책봉하라. 예, 전하. 내관이 절을 하며 물러났습니다. 대신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설인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인조는 설인을 일으켰습니다. 경은 이제 이 궁궐의 사람이요. 당당히 사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날 저녁
고향 집으로 전령이 갔습니다. 설인이 후궁으로 책봉되었다. 소식을 들은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환양녀가 후궁이 되다니. 윤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이 행랑채에 가뒀던 환양녀가 이제 왕의 여인이 된 것이죠. 윤 씨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적의 집이 혹시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닐까? 한편 궁궐에서는 설인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외진 곳이었지만 설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창문으로 궁궐을 내다보며 설인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저들 위에 서리라. 설인의 눈빛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궁 첫날부터 설인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내관이 설인을 중궁전으로 안내했어요. 왕비한 씨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죠. 중궁전 앞에 서자 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착하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들어오너라. 안에서 왕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왕비한 씨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설인을 내려다봤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주변에는 후궁들과 상궁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설인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소첩설인, 중전 마마께 문안 올리옵니다. 왕비는 한참 동안 설인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환양녀 주제에 궁궐에 발을 들이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왕비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송구하옵니다, 마마. 송구하다고? 내가 송구한 줄 알면서 어찌 후궁이 되겠다 했느냐? 옆에 서 있던 후궁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수건민 씨였어요. 중전 마마 저런 것이 어찌 우리와 같은 처소에서 지낼 수 있겠사옵니까? 민 씨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다옵니다. 주변의 후궁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설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상궁을 불렀죠. 저것의 처소는 가장 외진 곳에 정하도록 하라. 다른 후궁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예, 마마. 그리고 왕비는 설인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환양녀 주제에 전하를 가까이 하려 들지 마라. 왕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니라. 설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사옵니다. 물러가거라. 왕비가 손을 저었습니다. 설인은 절을 올리고 중궁전을 나왔어요. 처소로 가는 길 궁녀들이 설인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그 환양녀 후궁이래. 어머, 정말 궁에 들어왔네. 우리가 저런 것을 모셔야 한다니. 설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처소는 정말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궁궐 북쪽 끝 다른 후궁들의 처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낡은 건물의 마당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 저녁이 되자 나인이 수라상을 들고 왔습니다. 설인은 기대했어요. 하지만 상 위에는 찬밥과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이게 수라상이냐? 설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인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환양녀에게 무슨 진수성찬을 바라시나이까? 이것도 과부나옵니다. 나인은 상을 내려놓고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설인은 찬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랑채에서 먹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궁궐에 왔지만 여전히 환양녀로구나. 설인은 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꾹꾹 씹어 삼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인은 여전히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비가 계속 방해했기 때문이죠.
왕이 서린을 부르려 하면 왕비가 간언했습니다. 전하, 환양녀와의 동침은 왕실을 욕되게 하는 일이옵니다. 인조는 왕비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분상 왕비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서린은 혼자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후궁들의 처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산책하는 후궁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변변한 옷 한 벌도 주어지지 않았죠. 참아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린이 처소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소인은 상궁 박씨라 하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상궁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따리를 풀자 따뜻한 밥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드시지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은 놀랐어요.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예. 소인이 몰래 가져왔사옵니다. 어찌하여? 서린이 묻자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에게도 환양녀였던 언니가 있었사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가 돌아왔사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서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마마를 보니 언니가 생각났사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마마처럼 강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서린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이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참을성이 필요하옵니다. 소인이 미약하나마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박 씨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한 사람의 동지를 얻었구나. 그날 밤 서린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궁궐에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서린은 다짐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자. 반드시 기회는 온다. 서린의 인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궁궐 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왕비와 후궁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서린은 참았습니다. 박 씨가 몰래 도와주었고 서린은 조금씩 궁중 사정을 알아갔죠. 어느 날 왕비한 씨가 서린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양녀 후궁이 궁에 있는 것 자체가 눈엣가시였거든요. 왕비는 신복나인을 불렀어요. 서린의 처소에 이것을 몰래 숨겨두어라. 왕비가 건넨 것은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바늘이 꽂혀 있었죠. 마마, 이것을 서린이 궁중을 저주했다는 증거로 삼을 것이니라. 들키지 말고 조심히 숨겨두어라. 예, 마마. 나인은 밤에 몰래 서린의 처소로 갔습니다. 서린이 잠든 사이 이불 밑에 인형을 숨겼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왕비가 대전으로 가서 임금께 고했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오? 인조가 놀라 물었어요. 서수건이 궁중을 저주하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서수건의 처소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사옵니다. 당장 조사하셔야 하옵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인조는 얼굴을 굳히며 명했어요. 즉시 조사하라. 금군들이 서린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서린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랐어요. 무슨 일이옵니까? 수색하라. 금군 대장의 명령에 군사들이 처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침착하게 지켜봤죠.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잠시 후 한 군사가 이불 밑에서 인형을 꺼냈습니다. 대장, 이것을 보시옵소서.
저주 인형이었어요. 금군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수건, 이것이 무엇이오? 서리는 인형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구나. 소첩은 그런 물건을 둔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소첩을 모함하려는 자가 몰래 숨긴 것이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금군들이 서린을 대전으로 끌고 갔어요. 왕비와 후궁들,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씨가 비웃으며 말했죠. 역시 환양녀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궁중을 저주하다니 마땅히 궁에서 쫓아내야 하옵니다. 다른 후궁들도 거들었습니다. 왕비가 임금께 아뢰었어요. 전하,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서수건을 패출시키소서. 인조는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서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전하, 소첩은 그런 물건을 둔 적이 없사옵니다. 왕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서린은 고개를 들어 왕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형을 조사해 보시옵소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말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소첩은 입궁한 지 겨우 3개월이옵니다. 그 인형이 정말 소첩이 만든 것이라면 3개월 이내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조가 박씨를 불렀어요. 박상궁, 그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거라. 예, 전하. 박씨가 인형을 들고 살펴봤습니다. 지폐 상태, 바늘의 녹슨 정도. 박씨는 신중하게 조사했어요. 전하, 이 인형은 적어도 6개월은 묵은 것으로 보이옵니다. 박씨의 말에 왕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첩은 입궁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사옵니다. 어찌 6개월 묵은 인형을 만들 수 있겠사옵니까? 인조가 금군 대장에게 명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그 인형을 만들었는지 밝혀내라. 예, 전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인형을 만든 것은 왕비의 처소에서 일하던 나인이었습니다. 고문을 받은 나인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마마께서 서수건을 모함하라 하셨사옵니다. 나인의 고백에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인조가 노했습니다. 중전, 이것이 사실이요? 왕비는 창백한 얼굴로 엎드렸어요. 전하, 소첩은 다만 왕실을 지키고자 왕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이를 모함했단 말이요? 인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중전은 당분간 중궁전에서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서수건에게 사과하시오. 전하, 과인의 명이요. 왕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린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오. 서린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의 넓으신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그날 밤 인조는 처음으로 서린의 처소로 행차했습니다. 서린은 왕을 맞이하며 절을 올렸어요. 전하, 어인일로 경이 억울하게 모함당했소. 과인이 미안하오. 인조가 서린을 일으켰습니다. 둘은 밤새 대화를 나눴어요. 경은 어찌 그리 침착할 수 있었소? 소첩은 이미 더 큰 굴욕을 겪었사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조는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경과 과인은 닮았소. 굴욕을 겪고도 살아남은 자들이요. 전하, 과인은 병자호란 때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소.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치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소. 인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은 처음으로 왕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분도 나와 같은 아픔을 안고 계시는구나. 다음 날부터 궁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왕비가 처소에 칩거하면서
서린을 함부로 대하는 이가 줄었어요. 후궁들도 조심스럽게 서린을 대했습니다. 박 씨가 서린에게 속삭였죠. 마마, 첫 승리를 거두셨사옵니다. 서린은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갔구나. 환양녀 서린의 긴 싸움에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어요. 왕은 자주 서린의 처소를 찾았고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비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감히 방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서린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마마, 태기가 있으신 듯 하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린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생겼구나. 서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자 서린의 미래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서수건이 임신을 했다던데 환양녀가 왕자를 낳다니 궁녀들이 수군거렸어요. 특히 수건민 씨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에게도 5살 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만약 서린이 아들을 낳으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였죠. 민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신복라인을 불렀습니다. 서린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마, 그것은 조용히 해치우거라. 들키지 말고. 민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며칠 후 서린의 처소에 낯선 태희가 왔습니다. 마마의 태교를 위해 약을 지어왔사옵니다. 태희가 약 봉지를 내밀었어요. 서린은 약을 받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담당 태희가 아닌데. 그때 박 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옵소서. 박 씨는 약 봉지를 빼앗아 냄새를 맡았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낙태약이옵니다. 박 씨의 외침에 서린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 약에는 유산을 일으키는 약재가 들어있사옵니다. 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씨가 금군을 불렀고 태희는 끌려갔습니다. 조사 결과 민 씨의 지시였다는 게 밝혀졌죠. 왕이 노했습니다. 민수건을 당장 불러들이라. 민 씨가 대전으로 끌려왔어요. 왕 앞에 엎드린 민 씨는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수건의 아이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전하, 소첩은 그저 무엇이냐? 왕자를 해치려 한 것이 어찌 가벼운 죄냐? 왕은 민 씨를 처소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당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거죠. 서린은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어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소. 도리어 잘 되었소이다.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잘 되었다니요? 이제 민 씨는 나의 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소. 언젠가 저 여인을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것이요.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박 씨는 서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서린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권력을 아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이 차올랐습니다. 서린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왕은 서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친히 처소를 찾아와 태교에 신경 썼죠. 편히 쉬시오. 과인이 지켜줄 것이오. 왕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민 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처소에 갇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 씨는 몰래 서린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담을 넘어온 거죠. 서린. 민 씨가 서린의 처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민수건. 어인일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민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내 아들이 세자가 될 수 있었는데 환양녀 주제에 내가 나타나서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린을 가리켰어요. 서린은 침착하게 민 씨를 마주봤습니다. 마마, 이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마마께서 제 아이를 해치려 하셨으니. 닥쳐. 환양녀의 아들이 무슨 왕자냐? 민 씨가 서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와 금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민 수건을 잡아라. 금군들이 민 씨를 제압했습니다. 민 씨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환양녀, 환양녀의 자식 따위가. 서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내 아들아, 저들의 말 따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훗날 왕이 될 것이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서린은 산실로 옮겨졌어요. 진통이 시작되었고 밤새도록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며 버텼어요. 반드시 살아서 이 아이를 낳는다. 새벽녘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왕자이옵니다. 건강한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산파의 외침에 서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가 서린의 품에 안겼어요. 작고 연약한 몸이었지만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 내 아들아. 환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린, 괜찮소? 예, 전하. 아들을 낳았사옵니다. 서린이 아기를 보여주자 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왕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왕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이강이라 하겠노라. 강할 강자를 써서. 감사옵니다, 전하. 이 아이는 훗날 큰 사람이 될 것이요. 왕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이다. 이 아이는 훗날 왕이 될 것이옵니다. 궁중에서는 왕자 탄생 소식이 퍼졌습니다. 서수건이 왕자를 낳았다던데. 환양녀가 왕자를 낳다니.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감히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서린은 아기 이강을 품에 안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 아이를 세자로 만들고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대왕대비가 되어 모든 일을 내려다볼 것이다. 서린의 야망은 이제 더욱 커졌습니다. 환양녀에서 왕비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계단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강은 10살이 되었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왕은 이강을 무척 아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아들을 교육하며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안 씨가 병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오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몇 달을 앓다가 왕비는 결국 세상을 떠났죠. 궁궐은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왕비가 죽자 궁중의 권력 구도가 흔들렸어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경쟁이 벌어졌죠. 하지만 서린은 왕비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마, 왕비 자리를 노리지 않으시옵니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왕비 자리가 아니라 세자 자리요. 세자 자리라니요? 이강을 세자로 만드는 것이 내 목표요. 왕비는 다른 이가 되어도 상관없소.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박 씨는 서린의 깊은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보다 세자의 어머니가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왕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세자의 어머니는 영원했으니까요. 서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 씨였습니다. 민 씨에게도 15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서린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세자 자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민 씨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어느 날 조정에서 세자 책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이 아뢰었어요. 전하, 이제 세자를 정하셔야 하옵니다. 그러하오. 과인도 그리 생각하고 있소. 왕의 대답에 대신들이 긴장했습니다. 민수건의 아들이 나이도 더 많고 한 대신이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다른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총애하시는 것은 서수건이옵니다. 서수건의 아들 이강대군도 총명하기로 대신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리는 이 소식을 듣고 박 씨를 불렀어요. 민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시오. 무엇을 조사하오리까? 민 씨의 친정, 특히 오빠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오. 약점이 있을 것이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동안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민 씨의 큰오빠가 정치적으로 불온한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도 있었죠. 마마, 민 씨의 오빠가 불온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사옵니다. 박 씨가 서린에게 보고했어요. 서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소. 이제 그 정보를 조금씩 흘리시오. 서린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민 씨의 친정이 영모와 연관되어 있다던데 큰오빠가 불온한 자들과 어울린다더라. 궁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왕은 금군 대장을 불렀습니다. 민 씨의 친정을 조사하라. 은밀히. 예, 전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민 씨의 큰오빠가 영모를 꾀하는 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이 발각된 거였습니다. 내용은 직접적인 영모는 아니었지만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민 씨의 친정을 당장 잡아들이라. 왕이 노했습니다. 금군들이 민 씨의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민 씨의 오빠들은 모두 잡혀왔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 씨는 궁궐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내 친정이 영모에 연루되었는데 내가 모른다고? 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전하, 제발 살려주소서. 민 씨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민수건을 패출하라. 그리고 친정은 유배를 보내라. 전하, 민 씨는 끌려나갔습니다. 민 씨의 아들도 왕자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이제 왕자는 서린의 아들 이강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세자를 정해야 하옵니다. 영의정이 아뢰자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강을 세자로 책봉하겠노라. 전하, 하오나. 한 대신이 반대하려 했습니다. 서수건은 환양녀 출신이옵니다. 그 아들을 세자로. 그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강은 과인의 아들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세자 책봉식이 열렸습니다. 15살의 이강이 세자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강, 오늘부터 너는 이 나라의 세자니라. 왕이 친히 세자 책봉을 선포했습니다. 서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20년 전 행랑채에 갇혔던 환양녀가 이제 세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서린의 곁에 다가왔어요.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고맙소. 박상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요. 설인이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혼자 처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설인은 과거를 떠올렸죠. 행랑채에서의 치욕, 궁궐에서의 멸시,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절반을 왔다. 이강이 왕이 되면 나는 대왕대비가 된다. 설인의 눈빛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5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강은 20살이 되었고 훌륭한 세자로 성장했어요. 왕은 이제 70세가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기침이 멎지 않으시옵니다. 태희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죠. 설인은 밤낮으로 왕을 간호했습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설인이 약그릇을 들고 왔어요. 왕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설인.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이옵니다. 설인은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후궁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왕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설인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왕을 돌봤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설인. 예, 전하. 과인이 경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왕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날 밤 자객에게 쫓겨 경의 행랑채로 숨어들었을 때, 예, 기억하옵니다.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왕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의 눈빛을 보고 과인은 알았소. 경은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전하, 경과 과인은 닮았소. 굴욕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설인은 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전하 덕분에 소첩은 살 수 있었사옵니다. 아니요. 경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요.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강을 잘 부탁하오. 그 아이가 훗날 좋은 왕이 되기를. 염려 마소서, 전하. 소첩이 잘 보필하겠사옵니다. 왕이 설인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설인의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경은 끝까지 살아남으시오. 경의 복수를 이루시오. 왕은 설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전하, 설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과인은 경을 만나 다행이었소. 왕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하, 전하. 설인이 왕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조 임금이 승하한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내관의 외침이 궁궐을 울렸어요. 궁녀들이 울부짖었고 대신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설인은 왕의 시신 곁에서 눈물을 흘렸죠.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궁궐은 3년상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흰 상복을 입었습니다. 설인도 상복을 입고 왕을 애도했죠. 49제가 끝나고 세자 이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20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대관식이 거행되었고 이강은 용상에 앉았습니다. 과인은 이강이로다. 이강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어요. 설인은 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 된 것이죠. 이제 누구도 설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환양녀 출신이라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첫 조회가 열렸습니다. 대신들이 새 왕과 대비에게 절을 올렸어요. 대비 마마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 전하 성수무강하시옵소서. 대신들의 외침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리는 높은 자리에서 대신들을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행랑채에 갇혀 찬밥을 먹던 환양녀. 이제는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대신들 중에는 과거 서린을 손가락질했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서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서린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어요. 박 씨가 차를 올렸습니다. 마마,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사옵니다. 그러하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오.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요.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30년을 참고 기다렸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데뷔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첫 수렴 청정 회의를 열었어요. 대전에는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왕 이강도 옆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사옵니다.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들이 긴장하며 서린을 봤어요. 30년 전 과인을 모욕했던 자들을 심판하고자 하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이 손을 들어 신호하자 금군들이 한 노파를 끌고 들어왔어요. 정실 부인 윤 씨였습니다. 70대가 된 윤 씨는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죠. 저것이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는 서린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비 마마. 윤 씨, 그대를 기억하시오?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인은 30년 전 그대는 과인을 행랑채에 가두었소. 환양녀라는 이유로. 서린의 말에 윤 씨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소서, 마마. 제발. 그대는 과인에게 찬밥을 먹였소. 하루 2끼 차가운 밥과 된장국을. 서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 씨에게 다가가 내려다봤어요. 그대는 양반 부인들 앞에서 과인을 창피 주었소. 환양녀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 마마.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사옵니다. 어리석었다고? 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대는 과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소. 더러운 것이라 하며 코를 막았지. 윤 씨가 통곡했어요.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하지만 서린의 얼굴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윤 씨, 그대에게 똑같이 갚아주겠소. 서린이 선포했습니다. 윤 씨를 관비로 강등하라. 평생 궁에서 천역을 하게 하라. 예, 마마. 금군들이 윤 씨를 끌어냈어요. 윤 씨의 비명이 대전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과거 서린을 모욕했던 양반 부인들이 차례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한 부인이 떨며 물었어요. 서린은 그 부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 30년 전 과인을 기억하시오? 저는 부인은 과인을 보며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하셨소.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소. 서린의 말에 부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예, 그런 일은 조사해보니 사실이더이다. 부인의 남편은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오. 1명, 2명. 과거 서린을 모욕했던 이들이 하나씩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몰수당했고 어떤 이는 유배를 갔어요. 서린은 차근차근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궁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 서린을 괴롭혔던 나인들과 상궁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인 김씨, 너는 과거 서수건을 모욕했으니 궁에서 내쫓으라. 마마, 살려주소서. 하지만 서린은 단호했습니다. 유일하게 서린을 도왔던 박 씨는 최고 상궁으로 승진했어요. 박상궁, 그대는 과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요. 황송하옵니다, 마마.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는 은혜는 갚고 원수는 갚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왕 이강이 서린을 찾아왔습니다. 어마마마, 왜 그러느냐 이강아. 이강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린을 봤어요. 어마마마께서 복수를 하고 계시옵니다. 그러하다. 과인을 모욕했던 자들을 벌하고 있느니라. 하오나 이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이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한 가지 남았다. 무엇이옵니까? 왕비의 자리니라. 이강이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왕비의 자리라니요? 어마마마께서는 이미 대비이신데 과인은 평생 후궁이었느니라. 왕비가 되어 본 적이 없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인을 추존 왕비로 올려다오. 추존 왕비라니요? 선왕 인조의 정식 왕비로 격상시켜 달라는 것이니라. 이강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봤어요.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선왕 인조를 위해 서대비를 추존 왕비로 올리고자 하오. 이강의 선포에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한 대신이 반대하려 했지만 이강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과인의 어마마마는 선왕을 끝까지 보필하셨소. 마땅히 왕비의 예우를 받으셔야 하오. 하오나 전하,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오. 과인의 뜻은 확고하오. 이강의 단호함에 대신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리는 왕비복을 입었어요. 화려한 비단옷에 봉황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왕비의 모습이 비쳤죠. 마마, 이제 진정한 왕비가 되셨사옵니다. 박씨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서리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환양녀였던 서리는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대전에서 추존 의식이 열렸습니다. 선왕 인조의 왕비, 서씨를 왕비로 추존하노라. 선포와 함께 모두가 절을 올렸어요. 서리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행랑채에 갇혔던 환양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 서린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서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70세가 된 서린은 대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궁궐이 보였어요. 붉은 기둥, 푸른 기와 넓은 마당. 5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더럽혀진 몸이라 서린이 중얼거렸어요. 환양녀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정실부인 윤 씨는 관비로 살다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왕비안 씨도 민 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린만이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모두 내 발 아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서린의 눈에는 슬픔도 어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병자호란이 없었다면 서린은 상상해 봤습니다. 평범한 양반과 딸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박 씨는 여전히 서린을 모시고 있었어요. 마마,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고맙소, 박상궁. 박 씨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끝내 이기셨사옵니다. 이겼지만 행복하지는 않구려. 서린의 솔직한 고백에 박 씨가 서린을 봤어요. 그래도 마마께서는 살아남으셨사옵니다. 수많은 환양녀들을 대신해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죠.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린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흘렀습니다. 궁궐의 한 정자에서 상궁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왕자 마마,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10살 난 왕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환양녀에서 왕비가 된 여인의 이야기옵니다. 상궁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궁은 서린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죠. 행랑채에 갇혔던 일, 왕을 구한 일, 후궁이 된 일. 정말 환양녀가 왕비가 되었나요? 왕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그래서 전설이 된 것이옵니다. 상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궁궐 한쪽에는 서린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가끔 궁녀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어요. 서린은 살아생전 환양녀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환양녀도 사람이라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자 마마,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이까? 상궁이 물었어요. 왕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출신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저녁 햇살이 궁궐을 비쳤습니다. 서린이 평생 바라보던 그 창문에서 빛이 반짝였어요. 상궁은 마치 서린의 영혼이 아직도 궁궐을 지키고 있는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죠.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바람에 실려 서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환양녀에서 왕비가 된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